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198쪽부터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요일 날 마지막 4교시죠. 일주일 수업이 또 끝났습니다. 자, 198쪽 재무제표 작성. 우리가 제조업에서는 이제 재무제표 작성에 제조원가 명세서 요것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고요. 쭉 차례대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잔액시산표가 무엇이냐? 네,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있는 거. 합계잔액시산표의 차변합계와 대변합계액은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하여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차변의 합계와 대변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입력 오류가 발생한 것이므로 오류를 조사하여 이를 수정해야 한다. 즉 합계잔액시산표는 입력된 전표가 대차 차액 없이 정확하게 처리되었는지 정확성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자가 검증 기능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시산표가 하는 일이에요. 검증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검증도 하고, 우리가 결산할 때 합계잔액시산표에 가서 조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확인하기 위해서. 자, 제조원가 명세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리고 최종적으로 당기 제품 제조원가를 산출하는 보고서가 제조원가 명세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이미 여러분들 FAT 1급부터 잘 하고 있죠.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 내역을, 처분 내역을 입력하는 것만이 아니라 손익대체분계, 손익대체분계를 하죠. 손익대체분계라는 것은 손익계정, 즉 수익과 비용을 집합손익계정의 대변과 차변으로 이체시켜주는 분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가지고 손익대체분계를 해야만이 이제 장부를 마감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하기. 당기 이익잉여금 처분 내역이 다음과 같은 경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을 수행하시오. 처분 확정일은 25년 2월 23일로, 그 다음에 전기 거는 이렇게 두 개의 날짜 입력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기 거는 우리가 확정일이라고 그러고 단기 거는 예정일이라고 합니다. 이 날짜 두 개 입력하시고, 배당도 이번에는 있네요. 자, 배당 내용을 입력하라 그랬습니다. 현금 배당, 찾아가지고 입력해주면 됩니다. 3천만원. 주식 배당 찾아가지고 입력해주면 됩니다. 또 상법에 의해서 이익 준비금의 최소 금액을 적립하라 찾아서 입력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익 준비금을 찾으면 되는데 최소 금액이란 얼마이냐, 이걸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요. 이익 준비금의 적립액 최소 금액은 상법에서 뭐라고 정했느냐? 현금 배당의 10%로 정해놨습니다. 현금 배당액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금액이라고 그랬으니까 10%만 입력하면 돼요. 그러면 현금 배당이 3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익 준비금은 상법에 의해서 최소 300만 원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300만 원. 현금 배당의 10% 이상 적립하도록 상법 30조에서 정해놓은 내용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여기에 있어요.
자, 들어갔으면 우선 날짜 입력하겠습니다. 처분 예정일. 처분 예정일. 자, 아니, 여러분 잠깐만요. 이익잉여 처분기사 일단 닫아 보십시오. 순서대로 한번 작성해서 오죠. 자, 먼저 아까 합계잔액시산표부터 여러분 보세요. 혹시 대차 차익이 있는지. 자, 합계잔액시산표 12월 31일 날로 조회를 했을 때 여러분 여기 있는 차변 잔액의 합계와 대변 잔액의 합계가 이렇게 일치해야 되거든요. 서로 일치하나요? 네. 아니요. 일치하지 않으면 일치한. 어디가 틀린 건데?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는 하는데 금액이 다 틀린. 아, 금액이 틀립니까? 제 거하고? 지금은요? 네, 맞아요. 4036-010-430. 그러면 제가 틀리는데요? 방금 3985. 아, 그 조회 한번 눌러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일반 전표에 입력한 것이 아직 반영이 안 된 화면을 제가 아까 보여줘서 그렇습니다. 아까 일반 전표에 우리 그 결산 전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것이 합계잔액시산표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이 틀립니다 한 것은 조회하기 전이에요. 새로 조회를 누르면,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분도 여기 위에 조회를 눌러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결산 완료했잖아요. 그것이 반영된 결과가 여기 수정 후 시산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4,036,010,430 안 되는데요? 맞아요? 네, 맞다고 그러는데. 자, 틀리면 그냥 넘어가는 걸로. 네. 자, 왜 그러냐면 이걸 원래는 이제 실제 우리 하는 일이면 고쳐야죠. 찾아가지고 우리 시간 관계상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거 보니까 제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합계잔액시산표를 보고 정확한 입력이 되었는가를 일단 검증을 합니다. 틀렸으면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 거의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서로 틀렸으면 그건 고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 고친 걸로 보고요. 다음 제조원가 명세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들어가셔서 제조원가 명세서, 이것도 서로 저하고 틀릴지 모르겠는데 한번 맞춰봅시다. 12월로 작성을 해보세요. 12월로 작성을 하면은 단기 거를 보십시오. 단기 거. 자, 원재료비가 1,246,000 이렇게 나오겠죠. 맞는 것 같아요. 노무비가 175,000 175,000,000. 그 다음에 제조경비가 36,114,000. 이렇게 해서 단기 총 제조비용은 1,457,114,000. 그래서 우리가 제조원가의 3요소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라고 배우죠.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원가의 3요소예요. 그래서 3개를 더한 것이 총 제조비용인데 거기에서 기초 제공품 재고액은 더하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뺀 것을 우리가 맨 밑에 있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기초 제공품 재고액도 없었죠. 기말 제공품 재고액도 제로입니다. 제공품이 없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단기 총 제조비용과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동일합니다. 지금.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1,457,114,000 이 숫자입니다. 맞나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앞에 숫자는 기니까 기억하지 마시고 뒤에 114
예, 114000만 한번 기억을 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손익계산서를 실행해 봅니다. 12월 달로 작성해 보세요. 제조원가에서 뭐가 온다고 그랬죠? 예, 손익계산서에 당기 제품 제조원가가 이쪽으로 온다고 그랬죠. 예, 뒤에 숫자 114000 기억나실 거예요. 1,457, 114000이 당기 제품 제조원가가 어디에 쓰여졌어요? 예,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데 쓰여졌죠. 그래서 이 제품 매출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냐? 기초 제품 재고액에다가 방금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넘어온 당기 제품 제조원가를 더합니다. 이걸 두 개를 더해가지고 기말 제품 재고액 2,700만 원이라고 우리가 아까 결산 자료에 입력했었죠? 그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줍니다. 그것이 여기 있는 제품 매출원가 1,462,114,000이 된 거예요. 예, 제품 매출원가 공식 여러분 그때 이론할 때 제가 알아야 됩니다 하면서 써드렸죠. 예, 기초 제품 재고액 더하기 당기 제품 제조원가 빼기 기말 제품 재고액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매출액인 24억에서 14억 6,211만 4천원을 뺀 9억 3,700 얼마가 매출 총이익이고요. 그 밑에 판매관리비가 쭉 이걸 더하면 이 판매관리비를 더하면 1억 4,853만 3,664원. 그래서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관리비 합계를 빼면 7억 8,9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영업이익이라고 한다. 예.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이자 비용이라든가 외화 환산 손실 2천만 원 기억나시죠? 이런 것 등등 재고자산 감모 손실도 기억나시죠? 이 영업의 비용 2,700, 영업의 수익 100만 원.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은 빼줍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보다 영업의 비용이 더 영업의 수익보다 영업의 비용이 많으니까 영업이익이 줄어들겠네요. 네, 그래서 7억 6,300만 원 정도로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계산됐어요. 거기에 법인세가 3천만 원으로 계산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3천만 원 반영했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법인세가 3천만 원 들어가. 그래서 3천만 원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7억 3,321만 5,736. 이 당기순이익이 어디로 가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 작성해가지고 733, 215, 736이 넘어왔는가 볼까요? 자,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이익잉여금 처분기산서 이제 가십시오. 예. 저장된 거 불러오겠느냐? 아니요. 예, 아까 거 안 쓰고 다시 불러옵니다. 예. 자, 당기순이익이 이제 733, 215, 736 제대로 넘어왔죠. 여러분 그 FAT 1급 시험 볼 때 그런 말이 있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하라고 그럴 때 불러올까요? 해서 아니요 하시오. 이런 그 지시사항이 있었죠. TAT 2급도 똑같아요. 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전표 추가 나중에 누를 때 불러올 때 아니요 꼭 하십시오. 그래야 그 전에 혹시 작성된 게 있으면 그걸 무시하고 최종적인 것이 작성이 돼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그 우리 199쪽의 수행과제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 이게 맞는지 한번 점검을 쭉 해본 거예요. 예, 제조원가 명세서부터 손익계산서로 제대로 제조원가 명세서의 당기 제품 제조원가가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그리고 손익계산서에서 계산된 당기순이익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당기순이익으로 당기분으로 제대로 왔는가 이런 걸 확인한 겁니다. 잘 왔어요. 자, 이제 처분 예정일을 입력합니다. 처분 예정일은 2025 0228. 그 다음에 처분 확정일은 2024
0228 두 개의 날짜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아까 배당 내용이 있다 그랬죠.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 있다고 아까 체크했습니다. 처분이라는 건 밑에가 처분 내역입니다. 이익잉여금 처분액. 자, 배당금 3번에 있죠. 현금 배당 계정 과목이 뭐예요? 미지급 배당금. 주식 배당 계정 과목이 뭐예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우리 이미 이론 때 배웠었습니다. 현금 배당은 계정 과목을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해야 되고, 주식 배당은 자본 조정 계정 과목인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 자리에다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미지급 배당금에다가 3천만 원 엔터. 미교부 주식 배당금 거기가 주식 배당이죠. 1,000만 원. 여기다가 1,000만 원. 이렇게. 이게 처분 내역 2개 입력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가 뭐가 있었습니까? 네, 이게 있었죠.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 상법에 의해서 최소 금액을 적립한다 그랬어요. 최소 금액. 그 최소 금액은 여기 있는 현금 배당액의 10%가 최소 금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300만 원을 입력합니다. 이익준비금에다가 300만 원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처분 금액이 전부 합치면 4,300만 원이네요. 이 4,300만 원을 우리가 처분 내역이라고 그래요. 처분 내역. 어디서 갖다가 처분했어요? 이익잉여금에서 갖다 처분하는 거예요. 이익잉여금. 그래서 이 분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조금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운 분계예요. 이 처분 분계는 25년도에 처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결산 분계에는 안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 회계는 24년도 회계처리죠. 요 처분 분계는 지금 우리 이 우리 회계장부에는 안 보여요. 왜냐? 우리 회계장부는 지금 24년도 장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력만 했을 뿐이지 처분 내역에 대한 분계는 25년도 처분 확정일인 2월 28일 날 분계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지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저걸 틀어가지고 너무 건조해서 교실이 너무 건조해서 잠깐 좀 꺼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전표 추가를 눌러야죠. 자, 전표 추가 누릅니다. 손익 대체 분계 5건 추가됩니다. 확인. 이렇게 하면은 손익 대체 분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분계 손익 대체 분계는 수익과 비용을 대체시키는 분계만이 아니라 여기 있죠. 처분한 요걸 가지고 가야죠. 이걸 가지고 가야 내년에 처분할 수 있잖아요. 7억 4천 745 089 9362 2월 이익잉여금으로 내년도 2월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분계까지 만들어집니다. 한번 가볼까요? 일반 전표 입력 가셔가지고 12월 31일에서 조회를 누른 다음에 지금 한 20번까지 전표가 내려갔는데 20번 전표를 한번 보세요. 745 089 936 요 숫자가 뭐냐면은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잖아요. 24년도에는 이걸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그대로 쓰는 거거든요.
7억 4,508만 9,936원이 자 일반 전표에 20번 전표를 보게 되면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없애버렸죠. 차변해 놨으니까 대신에 2월 이익잉여금으로 고쳐가지고 대변해 놨죠. 그래서 요 마지막 20번 전표는 24년도 결산 때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25년도로 2월 시키는 작업까지를 일단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7억 4,5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25년도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아까 그 현금 배당, 주식 배당, 그다음에 이익준비금, 처분 이런 것의 회계 처리가 25년도 2월에 만들어지게 된다. 그때 이제 입력을 해야 돼. 자,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위에서 보시면은 또 손익계정으로 이렇게 비용을 대체하는 분계 보이죠? 17번 분계가 이거예요. 다음에 여러분들 결산 처리 시험 볼 때 요 분계를 낸다 이거예요. 이 손익으로 대체되는 분계. 근데 이렇게 제품 매출원가,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전력비, 뭐 감가상각비, 보험료 이걸 다 내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제가 하나만 낼 거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비교통비다 그러면 여비교통비 하나만 낼 거다. 그러니까 여비교통비를 냈다 그러면 여비교통비 그 다음에 손익 분계가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비용이 손익계정 어디로 가는지 잘 보시고 요거 이거는 그럼 뭐냐? 이건 손익계정 대변으로 갔어요. 뭐가요? 제품 매출 이자 수익. 수익은 손익계정 대변입니다. 수익은 비용은요? 손익 차변입니다. 비용은 손익 차변. 손익 또는 집합 손익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 분계를 사람들이 잘 모르느냐 하면은 지금처럼 이 전산회계가 자동 분계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긴 했는데 이 분계를 기억을 못해요. 결산을 하기 위해서 모든 비용을 손익 차변으로 대체시키는 거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잊어버린다. 왜? 배웠는데 수동으로 여러분이 하나하나 입력한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전표 추가 눌러가지고 자동으로 해버리니까 이게 기억에 남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전표 추가 누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걸 이렇게 시험에서 체크를 해야 되냐면요. 담당자는 이 원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 원리를. 그래야 여기 12월 30일에 있는 이 전표가 무슨 내용이냐 이거를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설명.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 자 이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면 모든 재무제표의 확인이 끝납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재무상태표 12월로 조회를 하면은요 에러가 안 나야 돼요. 이때 만약에 에러 창이 딱 뜨면은 아이고 어디 결산에서 오류가 있었구나. 값이 틀린데도 에러가 안 뜹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맞은 거예요. 그 안에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무전자를 통해서 결산까지 한번 돌려봤습니다. 뭐만 빠졌느냐?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만 빠졌어요.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는 제2장에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제2장에서. 그래서 제2장에서는 회사를 바꿀 거예요. 회사를 제2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 다음 페이지에 있는 요 평가 문제는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출제 예상 평가 문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미 뭐 영수증 수취명세서 조회라든가 받으러움 현황 조회, 지급어음 현황 조회 이런 것을 FAT 1급 기출문제 풀 때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건 또 해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우리가 이제 TAT 2급 뒤에 기출 문제 풀이 때 이런 거 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다 FAT 1급 시험 준비할 때 뭐 바드럼 현황에서 배서 양도한 금액은 얼마냐 이런 것들 풀었던 기억 나시죠? 원장님 오늘 수업도 녹화하시고 띄우시는 거죠? 네, 오늘 그 한 번 결석해가지고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요거만 한번 물어볼까요? 7번. 조금 전에 우리가 제조원가 명세서를 조회했었는데 여러분이 그때 관심 있게 보셨는지 한번 유치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당기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당기 제품 제조원가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당연히 제조원가 명세서 조회하겠죠. 위에서 찾아보시겠어요? 중간에서 보시겠어요? 끝에서 보시겠어요? 네, 끝에서 본다. 맞습니다. 우리 제조원가 명세서에서요, 맨 끝에 나오는 게 당기 제품 제조원가예요. 당기 제품 제조. 그 당기 제품 제조원가, 맨 끝에 나온 당기 제품 제조원가가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란에 기초 제품 재고액 밑에 들어가죠. 당기 제품 제조원가. 그게 기초 제품 재고액하고 더해져 가지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서 매출 원가를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뭐 재무상태표라든가 손익계산서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FAT 1급 할 때도 문제를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아보는 거에 익숙해졌는데 제조원가만 조금 처음 보는 명세서죠. 근데 제조원가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리고 총 제조 비용 거기에 기초 제공품 더하고 기말 제공품 빼가지고 당기 제품 제조원가 이렇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제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2장은 부가가치세 실무인데 회사를 바꿔보세요. 자, 재무전자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제목 표시에 재무전자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 2100번으로 할 겁니다. 지금 한번 바꿔놔 보세요. 2100번 3일전자 로그인 확인 하셔. 자, 203페이지서부터예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근데 여러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너무나 연습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책에서 설명도 별로 없죠. 바로 수행과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수행과제 들어가는데 이제 오늘은 뭐 더 진도는 안 나가겠습니다만 앞으로 할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204페이지에 이제 거래 명세표를 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거. 이거는 FAT 1급하고 똑같은 수준의 문제예요. 다만 상품이 아니라 제품이라는 것만 달라질 거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해보는 이유는요. 부가가치세 문제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딱 한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FAT 1급 수준의 문제가 한 문제 나옵니다. 자, 그런데 두 장을 넘겨보시면 209페이지가 나오죠. 209페이지는 새로 추가되는 내용이에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입니다. 우리가 FAT 1급에서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은 시험 문제 내지 않았어요. 그냥 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전자 발행으로 입력할 것 하면서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직접 전자 세금으로 그냥 입력하는 것을 냈죠. 이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전송하는 것은 출제하지 않습니다. FAT 1급에서는. 그러나 TAT 2급이나 TAT 1급에서는요. 이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문제를 한 문제 냅니다. 한 문제. 여기에 보면은
210페이지 가보면은요, 표가 하나 있는데 이게 6가지 유형이 있어요. 수정 전자세금 기산서 발급 사유에 이 6가지 유형이 있는데 6가지 유형에서 한 유형으로 시험을 해요. 한 가지 유형을 번갈아 가면서 이제 낼 건데,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둬야 될 내용이다 그러면은 바로 수정 전자세금 기산서 발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부가가치세 쪽에서는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의제매입세 공제 실습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안분계산, 정산, 재계산, 그때 이론할 때 조금 복잡해 보이는 것들이 있었죠. 면세와 과세 비율로 안분계산을 해야 된다.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간주 임대료 계산하는 거 등등, FAT 1급에서는 출제하지 않는 그런 유형의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만드는 것이 다수 나옵니다. 다수.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세 여기서부터는 중복되는 내용은 많지 않다. 새로운 내용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앞에 요것만 204페이지 요 예제만 FAT 1급하고 좀 중복이 되는 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는 전부 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2월 첫째 주 수업이 끝나고, 근데 지금 눈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요. 집에 귀가하실 때 조심히 가시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잘 쉬셨다가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